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잘 살기 위한 시리즈. 이번에는 주제가 뭐냐면 삶의 의미예요. 삶의 의미, 너무 거창하죠? 그런데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내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함께 삶의 의미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여러분의 그 삶의 의미를 어떤 식으로 찾아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를 이제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이분은 그 유태인이죠. 유태인이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다가 2차 대전이 끝날 때 풀려난 사람이에요. 그 아우슈비츠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미국으로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분이 탈출하지 않았어요. 자기 부모님과 형제들을 놔두고 자기 혼자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갈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이제 보통 유태인의 집에는 그 성경들이 이렇게 현판에 걸려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갈까 말까를 되게 고민하는 그 와중에 현판이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현판의 내용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런 현판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집에서 남기로 결정을 하고 아우슈비츠에 끌려가요. 그래서 다 죽고 자기 자매도 죽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시고 혼자 살아서 나오거든요. 이제 혼자 살아서 나오는데 그 아우슈비츠라는 극한의 어떤 환경이잖아요. 아무것도 누구도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극한의 환경 속에서 빅터 프랭클은 연구를 시작해요. 어떤 연구를 하냐면은 인간을 궁극적으로 살게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 극한의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남는가? 그걸 연구를 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써서 내고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심리학자로서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로고테라피라는 이론이에요. 그게 뭐냐면 의미요법이라는 거거든요. 이분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그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살게 하는 것은 자기를 끝까지 살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걸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책으로 만든 게 뭐냐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분이 그 많은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제 며칠 후면 죽을 젊은 여자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빅터 프랭클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죽어가고 춥고 굶주리고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 메마르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은 이 내적인 그 의미, 내적인 대화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의 삶은 이제 이렇게 죽어가지만 나는 저 창밖에 나무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저 나무와 계속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저 나무는 참 아름답고 나무가 나에게 말을 한다. 그러면서 그 나눈 대화들 나무가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자기에게 말을 걸어온대요.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자기의 내면에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생명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의미들을 자기 마음속에 새겨가고 대화를 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속에서 그 메마르지 않는 풍요로운 어떤 순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빅터 프랭클이 너무나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내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의 내적인 대화를 완성해 나가면서 풍요로운 사람, 풍요로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메마르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랭클이 뭐라고 하냐면은 정말로 각박하고 무섭고 두렵고 너무 배고픈 이 수용소 안에서조차도 긍정적인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이 속에서도 사람들은 성장하고 지난 시간에 말했던 성숙을 이루어 나가고 그 속에서 배워 나간다. 끊임없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 현실을 비현실화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피하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피해버리면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 당신의 지금의 현실이 당신에게 배워주고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당신은 깨달아야 된다. 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프랭클이 이렇게 수용소에서 나온 다음에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이제 새로운 환자군을 발견을 해요. 어떤 거냐면은 실상의 생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우울할 일도 없고 무엇도 실은 문제가 없는데도 노이로제에 걸리고 굉장히 이 심리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로고 세라피를 이제 하는데 그 로고 세라피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 자체를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유 자체를 찾아가게. 그러니까 막 내가 잠을 못 자요. 뭐 신경이 곤두셔서 뭐 맨날 망상 속에 빠져요. 뭐 이런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그 프랭클이 치료의 방법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암에 걸렸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잠을 못 이루고 날마다 살 수가 없다. 그 죽음이 두렵고 뭐가 두렵고 뭐 너무너무 괴롭다.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제 프랭클이 치료를 하거든요. 어떻게 치료를 하냐면은 이 암에 걸린 죽어가는 당신이 지금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당신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가야 되는가를 이제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가 이 암의 의미를 발견하고 내가 이 암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암이 낫거나 낫지 않거나에 상관없이 이제 행복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을 마주서서 잘 걸어가는 인간이 되는 거죠. 정말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미래에 대한 기대. 그것이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간을 죽게 하는 것이 뭐냐?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죽음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이제 유명한 작곡가가 있었대요. 거기 그 속에. 근데 그 작곡가가 이제 프랭클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은 내가 신의 음성을 들었다. 무슨 음성을 들었는가? 그랬더니 내가 꿈에 신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신이 뭐든지 네가 말하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신이 1945년 3월 30일에 끝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데 3월 30일까지 기운을 해서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죽은 줄 알아요? 3월 31일 날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3월 30일에 너무 기대를 하고 있다가 너무너무 그날을 기다렸는데 막상 전쟁이 안 끝나니까 실망해가지고 기대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31일 날 죽어요. 근데 이게 단지 이 작곡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언제까지만을 정해요. 스스로. 그리고 그때까지 막 버텨요. 그러고 나서 그때가 안 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프랭클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 찾아가는 것, 그 의미를 아는 것,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한 편 더 찍으려고 해요. 결국 사람은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대가 있어야 되고 그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고 이제 니체가 말을 했대요.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 인생은 뭐냐? 인생이라는 거는 치과 의사 앞에 앉아 있는 상황과 같다. 여러분 아시죠? 치과 의사 앞에 있을 때 어때요? 엄청난 고통이 오리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무시무시할 것인지 진땀을 빼고 두려워 떨면서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치료가 시작되고 막 드드드드드드드 하는 거 막 끌끌끌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치료는 끝나요. 그러고 어떻게 해요? 통증이 없어지고 이는 건강해지죠.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치료는 하죠? 나으려고, 더 나아지려고. 여러분, 어렵겠지만 내 인생의 의미를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 조그만 뭐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찾아갈지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